우리는 이제 자주 쓰이는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이제 나가볼 예정인데요. 우리가 흔히 2차원 배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사실은 1차원 배열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실까요? 우리가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생긴 배열을 우리는 봤잖아요. 그래서 이 배열이 2차원 배열이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얘가 사실은 1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이 이제 가로 세로가 있는 표처럼 생기기는 했는데 실제 컴퓨터 메모리는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줄줄이 붙어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2차원 배열이 1차원 배열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2차원 배열을 선언을 할 때 어떻게 선언을 하죠? 자, 여기서부터 쭉 지우고 2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거 선언하려고 하면은 우선 int 뭐 배열명 쓰고, 자,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이제 나열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요 앞에 이제 개수들이 이제 작성이 되고 요 안에 요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어떤 배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로 2줄, 세로 3줄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요거까진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행을 이제 우리가 행의 개수는 이제 가로가 2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 세로가 3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1, 2, 3, 4, 5, 6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건 거죠. 이해되실까요? 근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2칸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이 주소하고 여기 주소하고 여기 주소하고는 완전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자, 만약 여기가 100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주소가, 여기는 인트니까 104번, 여기는 108번, 여기는 112번, 여기는 116번, 얘는 120번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배열의 인덱스 번호는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여기는 뭐가 된다? 0에 0, 여기는 0에 1, 여기는 0에 2, 그리고 여기 4가 들어있는 요 공간은 1에 0, 여기 5가 들어있는 공간은 1에 1, 요 6이 들어있는 공간은 1에 2가 되게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배열의 인덱스는 이런 식으로 생겨나가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내가 이 배열들을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실제 그 값이 맞는지.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t 나 출력하려고 해. 뭐 출력할 건데? 이러면은 ARR에 0에 0 이런 뭐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한다. 그쵸? 자, 그리고 나머지 2, 3, 4, 5, 6도 보고 싶으면 0에 1, 0에 2, 1에 0, 1에 1, 1에 2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1, 2, 3, 4, 5, 6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내가 그럼 1차원 배열처럼 접근을 하려면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 거죠. 자, 그러면
자, %d 이렇게 해서 ARR에 0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시작 주소가 되게 되는 건 거고요. 실행해보면 지금 얘 주소가 떠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소를 보려면은 P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주소들을 체킹을 하고 싶으면 이게 지금 저거에 대한 시작 주소가 들어있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주소를 더해서 뭐 +1, +2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다음 칸 주소, 그 다음 칸 주소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덱스 계산하는 거를 공식을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ARR의 I에 J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계산은 ARR 플러스 I 곱하기 열의 개수 더하기 J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얘를 토대로 직접 한번 체킹을 해보면은 우리 요거 1과 같은 거죠? 이 1과 같다라는 거 그대로 구현해보면은 어떻게 하겠다? 인트별 우리 형 변환을 할 예정이고요. 또 어떻게 변환할 건데 ARR 요 주소를 형 변환을 시킬 것이며 걔에다가 플러스 0을 해서 요거를 찾아가겠다. 요거랑 같죠? 자, 얘 잠깐 주소 처리해놓고. 자, 그리고 얘랑 같은 거는 결국에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 자, 실행해보면 1122 이렇게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얘 1차원 배열처럼 이동하네. 얘도 확인해보고 싶으면은 여기 주소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될까요? 5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6이 나오는 걸 보면서 진짜 1차원으로 배열하는구나. 메모리가 결국에는 직선이구나. 2차원 배열이 1차원 배열처럼 이어져 있는데 그냥 우리가 보기 좋게 행과 열, 로우하고 컬럼으로 나눈 것일 뿐 메모리는 항상 일자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용을 하면은 사실상 다차원 배열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얘를 토대로 이제 우리가 무슨 문제를 풀어볼 예정이냐? 수업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2차원 배열에 1차원 배열의 문장 10개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names라고 하는 배열에다가 이름을 10개를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즉, 이름이 10개 들어가야 되고 그 이름이라고 하는 사이즈의 크기는 총 200바이트다라는 거. 결국에는 이름 하나를 저장하는데 20바이트까지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얘를 토대로 이렇게 한번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겠어요? 이제 입력받는 일이 많아가지고 스캔F 쓰는 일들이 있는데 스캔F가 자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오류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스캔F 언더바 S를 사용하도록 말씀을 드린 게 보안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요 위에 보면은 요 샵 디파인 해가지고 언더바 CRT 언더바 secure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안 경고를 끄겠다라는 건 거예요. 근데 모든 버전에서 완벽하게 작동을 하지는 않고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버퍼 오버플로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스캔F 대신에 스캔F 언더바 S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만약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스캔F가 아닌 스캔F 언더바 S를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둘의 차이는 버퍼 크기예요. 스캔F는 버퍼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스캔F 언더바 S는 버퍼 크기를 명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에러가 나는 거는 기본적으로 스캔F를 막아두었기 때문에
scanf 언더바 s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 문제를 어떻게 풀고 계시냐면은 말록을 사용하신 분이 계신데 여기는 아직 말록을 사용하라고 조건을 주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말록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names라고 하는 200바이트짜리 배열에다가 이름 10개를 저장을 해달라는 건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름 하나를 저장하는데 최대 20바이트까지 쓸 수 있다라는 건 거고 단 하나의 배열인 names만 이용을 해가지고 10개의 이름을 저장하는 게 지금 문제의 목표인 겁니다. 자, 200바이트짜리 배열이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자, 뭐예요? 자, 여기 지금 캐릭터 names 하고서는 names 언더바 size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이거 names 언더바 size 뭔데? 라고 해서 보면은 여기 33번째 줄 샵 define names 언더바 size는 200. 자, 우리 샵 define 해가지고 정의할 거다. 어떻게 정의할 건데? 우리 이거 어떤 거 있냐면은 true하고 false 할 때 앞으로 true는 1, false는 0이야 이것처럼 지금 names size라고 보이면은 걔는 다 200으로 바꿔줘 라는 말인 건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가 2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0짜리 배열 안에서만 놀아야 된다는 거구나. 즉 쓸 수 있는 공간이 200칸이네 까지 와야 되는 건 거고 자, 여기 봤더니 요 const라고 하는 친구는 이거 변수가 상수야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상수는 변하지 않는 친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int 정수를 이제 입력을 받을 건데 그 변수 이름 len이라고 해놓고 걔한테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names size, 즉 200이죠. 200을 뭘로 나누겠다? names count 10이잖아요. 10으로 나누겠다. 그래서 20바이트씩 쓸 수 있겠어. 이 len이라고 하는 친구는 20이 되게 되는 건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1번 사람은 0부터 19칸까지 쓸 수 있고 2번 사람은 20칸부터 39칸까지 이런 식으로 그 공간을 나눠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뭐부터 해야 돼요? 몇 번째 사람의 이름을 입력을 해달라고 해서 입력을 받아야 되는 건 거죠. 입력을 받을 때 그 주소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주소 작성을 못하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이름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몇 번째 칸에서 시작을 할 것인지 알려주고 그 다음 i번째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위치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계산을 할 보고 그래서 i 0번째일 때, i 1번째일 때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면 되는지 그거를 한번 나열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대 몇 글자까지만 읽어오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순서를 정리를 해드리면 1. 우선 이거는 아신 거예요. 전체 배열의 크기를 알고 이름 개수를 확인하여 한 사람당 사용 가능한 공간의 크기를 계산한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입력할 때 그 위치 주소를 꺼내서 계산해서 저장을 시키면 되고 마지막 3번 출력할 때 입력과 같은 방식으로 꺼낸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큰 배열을 쪼개가지고 여러 데이터를 저장하는 개념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또 알아둬야 되는 거. 우리가 20바이트까지 쓸 수 있기는 한데 정말 글자로 따지면 몇 바이트까지 사용 가능할까요? 우리 문자는 항상 뭘로 끝났어야 됐었어요? 널문자로 끝났어야 됐었죠. 그래서 만약 내가 hello라고 하는 글자를 저장을 하고 싶으면은 공간이 5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널문자까지 포함해서 6개의 공간이 있었어야 됐잖아요. 자, 얘도 20바이트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름을 19글자로 제한을 해줘야 합니다. 왜? 마지막 한 칸은 문자열의 끝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널문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서 핵심이 돼야 되는 거는 i번째
사람의 칸 시작 주소. 얘만 구하면 사실 문제는 다 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지금 200개의 큰 서랍을 10칸으로 나누어 써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한 칸의 크기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이렇게 알게 된 거죠. 렌이라고 한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임 사이즈 200을 10으로 나눠라. 그래서 20인 걸 알았고, 그러면은 제가 퀴즈로 냈던 게 뭐예요? 요것만 풀면 다 된다라고 했죠. i번째 사람의 칸 시작 주소.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요? names 이 시작 주소에다가 플러스 우리 반복문을 돌게 되면은 i번째 사람 곱하기 길이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사람은 0 곱해질 테니까 이제 그냥 names가 될 거고, 그 다음은 이제 1에다가 곱하기 렌이면은 19, 20 이렇게 될 거잖아요. 20이니까 20 곱하면은 이제 여기 20 더해진 칸수로 가게 될 거고, 그 다음은 이제 2 곱하기 20 하게 되면 40 이렇게 해서 계속 더해지겠죠. 자, 그래서 i번째 사람의 칸 시작 주소는 names 플러스 i 곱하기 렌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자, 무진장 큰 공간이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작은 칸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1번 이름 저장 공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여야 된다? 0부터 19까지, 즉 20칸이어야 된다라는 건 거고요. 자, 그럼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 그 이름 시작 칸에다가 플러스 여기 0 곱하기 길이가 20 이렇게 되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칸 넘어가게 되면은 20부터 39 이런 식으로 해서 20개의 공간이 또 이제 작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시작 주소를 나타내게 되면 되는 건 거고요. 자, 그래서 입력할 때 요걸 이용을 하고 출력할 때 요걸 이용을 하게 되면은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도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 우리 문자열의 끝은 항상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널문자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20바이트 중에 1바이트는 널문자 자리이며, 그렇기 때문에 최대 19개의 글자만 받아야지 안전하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스캔F를 그냥 사용을 했을 때 글자 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해요. 아까 전에 우리 스캔F 입력해보면은 스캔F 나 입력 받을 거야. 뭐 입력 받을 건데? 나 문자 입력 받을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놀란다라는 거죠. 왜? 이 네임이 몇 글자인지도 모르는데 너가 문자열로 받겠다라는 거야? 이 공간이 만약 20이에요. 근데 내가 문자를 한 30개 입력했어. 그러면은 공간 없는데 어디다 저장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폭 제한을 두자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퍼센트 뒤에 뭐 20이면 20, 19면 19 이런 식으로 내가 받아올 숫자의 개수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요 %s는 어디까지 가요? 널문자 전까지 끊어가지고 오죠. 자,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오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우리 요 scanf 언더바 s를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세 번째 인자를 추가를 해줘도 됩니다. 내가 만약 나 정수 입력할 거야. 그거 어디다 넣을 건데? 요 names라고 하는 거에다 넣을 거야. 그거 근데 글씨 몇 글자까지 입력해 올 건데? 이럴 때 여기다가 뭐 5글자 아니면은 뭐 20글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인자를 추가를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 렌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200바이트를 10으로 나눈 20이 된 거고, 우리 i번째 사람의 칸 시작 주소는 names 플러스 i 곱하기 name 언더바 i 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걔를 토대로 내가
반복문을 통해서 입력을 받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입력받으면 되죠? 자, 우선 포문을 작성을 해줘야겠죠. 반복 돌릴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int i는 0부터 어디까지? i가 요 names count까지 10명까지만 이제 받아올 건 거잖아요. 이것보다 작을 때까지 받아올 거고 i를 하나씩 증가시켜 나갈 예정이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printf 출력을 합니다. %D번째 사람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자, i 플러스 1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어디까지 가지고 오겠다? scanf 언더바 s 하고서 %s 나 이제 문자열 입력 받아올 건데 names 플러스 i 곱하기 len 이렇게 하면은 계속 요 주소들이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이제 맨 마지막에다가 나열을 해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거를? 얼마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올 것인지. 자, 그래서 우리 이미 구해놓은 거 있잖아요. 렌이라고 하는 친구. 그래서 그걸 기재를 해줄 거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숫자 20 이렇게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20칸까지만 읽어올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뭘 하면 돼요?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출력은 동일합니다. 포문을 통해서 출력을 할 거고 int i는 0부터 어디까지? 요 names count까지 총 10명의 것들을 출력을 해가지고 올 거고요. i를 하나씩 증가를 시켜 나갈 겁니다. 자, 출력할 때는 어떻게 출력하면 돼요? printf 나 출력할 건데 몇 번째 사람의 이름은 이렇게 해서 %s 문자열로 가지고 오겠다. 자, 첫 번째 요거 %D번째니까 요 정수 하나 출력할 거야. 어떤 정수 출력할 건데? 라고 하면은 i 플러스 1 해서 1번째, 2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s 출력한다라고 했으니까 시작하는 주소 넘겨줘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어디서 가지고 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겠죠. names 플러스 i 곱하기 len. 자,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 보면 자,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11.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22. 세 번째 사람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33. 네 번째 44. 5. 66. 77. 88. 99. 이렇게 하면 잘 입력했고 잘 출력되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요거였었고요. i번째 요거 i번째 사람의 칸 시작 주소만 알면은 우리 %s는 늘 주소값을 받는 친구이기 때문에 요것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거는 scanf 언더바 s 사용할 때 문자열의 경우 버퍼를 이제 문제 삼지 않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지고 오면 되는지 어디까지만 읽어올 것인지 그걸 이제 사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문제 정답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 뭘 풀 예정이냐면은 수업 페이지로 가서 새로 고침해보면은 2차원 배열의 문장 10개를 입력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얘 봤더니 아까 전에는 1차원이었는데 어때요? 2차원 배열이죠. 자, 그래서 얘를 보고서 지금 문제를 풀어봐 주시면 됩니다. 2차원 배열을 이용을 해서 똑같이 10명의 이름을
입력을 받는 거고, 각 이름은 역시 최대 19글자, 넓문자까지 포함하면 20바이트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스캔F 사용해줘서 입력을 받아야 되는 건 거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알아야 되는 사실은 2차원 배열은 사실 1차원 배열이다 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즉, 지금 그림으로만 따지면은 자, 10개는 아닐 수도 있긴 한데 대략적으로만 말하면은 뭐 여기는 J, E, O, N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첫 줄에는 자, 그 다음 줄에는 뭐 H, Y, E 뭐 그 다음 줄의 이름은 뭐 성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10줄이 있고 각 줄에 20칸이 있는 표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줄마다 하나의 이름씩을 저장을 해서 총 10개를 저장을 하겠다라는 건 거예요. 그러면은 이름을 이제 입력을 받을 때 뭘 이제 바꿔줘야 돼요? 여기 1행, 2행, 3행, 4행, 5행 이런 식으로 그 행을 반복을 하면서 각각의 줄에다가 이름을 저장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이제 각 줄에 여기 시작 주소를 알아내서 여기,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이렇게 그 시작 주소 알아내고 그거 끝났다라고 하면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출력하는 반복문을 돌리게 되면은 최종적인 코드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한번 풀어봐 주시겠어요? 자, 지금 2차원 배열 이용해가지고 10명의 이름을 입력받아 볼 텐데, 우리 지금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이름을 입력을 받을 때 행을 반복을 하면서 각각의 줄의 이름을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나열이 되면 될까요? 우리 첫 번째, 어떤 이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자, 포 0부터 어디까지? names count까지 이제 이름을 받을 거고 이제 하나씩 증가시켜 나갈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안에다가 이제 printf 출력을 하려고 하고요. %B번째 사람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엔 당연히 i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왜? 0번째는 말이 안 되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진짜 입력 받는 건 어디서 입력 받는 거예요? 스캔F에서 입력을 받는 거죠. 자, 스캔F 언더바 S 이렇게 쳐주고 그 다음에 나 입력 받을 거야. 어떻게 입력 받을 건데? 라고 하면은 응, 문자로 입력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 어디다가 저장을 시켜주면 될까요? 우리 지금 보면은 names에 0에 0번째에다가 우선 첫 번째 입력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는 names에 1번에 0번에다가 저장을 시켜주면 되고 그 다음에는 names에 2번에 0번에다가 나열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작이 되면서 첫 번째 줄. 자, 이게 지금 여기가 0에 0번, 여기가 1에 0번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소를 알려주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입력을 하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요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여기에 names에 여기를 i로 이렇게 놔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여기에 0번째,
여기에 이제 1번째 들어가고 여기에 2번째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건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캐릭터형 동작해서 각 줄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게 되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또 해줘야겠죠. 출력은 또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호 int i는 0부터 어디까지? names count까지 간 다음에 i를 하나씩 증가시켜 줍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출력을 해서 여기로 다시 가가지고 하나씩 꺼내오면 되겠죠? 그래서 printf%s 하고 앞에 좀 써줄까요? %D번째 사람의 이름은 요거. i 플러스 1번째 사람이라고 계속 나열이 되게 될 거고, 이 뒤에는 names의 i번째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 자, 1번째 사람의 이름, 얘 또 그것 때문에 그렇죠. 길이 호환 때문에. 그러면은 이 뒤에다가 20개씩이니까 이렇게 나열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입력하면은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입력이 되고 그 다음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 헷갈리신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names i라고 하는 게 뭐랑 같은 거지? 자, 얘랑 같은 거 뭘까요? 얘는 뭐죠? 얘는 1차원 배열로 따지면은 시작 주소하고 같죠. 그렇다라는 말은 얘는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잠깐 풀어놓을게요. 얘랑 같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의 요거랑 요거가 붙으면은 제외를 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우리 요거 기억나실까요? 그냥 A랑 A의 주소를 찾아가는 것과 같아서 얘네 두 개 만나면 상쇄됐었죠. 얘도 역시 요 주소 기호하고 요 0번 기호하고 만나게 되면은 상쇄가 돼서 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우리 포인터 문법으로는 그럼 어떻게 쓸까요? names i라고 하는 것과 뭐랑 같죠? names 플러스 i를 찾아가는 것과 같죠? 이해되실까요? 요렇게 갖고 요렇게 갖고 요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문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다 같은 걸 의미를 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와 얘가 붙으면 사라질 수 있구나, 얘와 얘가 붙으면 사라질 수 있구나, 이 배열 문법을 포인터 문법으로 바꾸면 요거구나.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나오든지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는 건 거고,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는 동적 할당 구조체에 대해서 나가볼 예정입니다. 수업 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우리 문제에서 몇 명의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받을지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수만큼 이름과 나이를 입력받은 후에 저장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구조체 배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구조체 배열. 자, 여기다 한번 제가 써볼게요. 우리 구조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겼었죠? 구조체. 우리 구조체는 메인 함수 밖에서 이루어지는 친구였었어요. 자, 그래서 구조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struct 하고서는 구조체명, 예를 들면 뭐 student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고, 구조체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사용한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렸으며, 우리 배열 마냥 묶을 수 있는데 배열은 같은 자료형으로만 묶을 수 있었지만 구조체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끼리 묶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int id, 캐릭터형 name, int age 이런 식으로 작성이 가능했었죠. 기억나실까요? 자, 그러고 내가 이 친구들을 실제로 학생으로 만들려고 한다 라고 하면은 요 앞에 있는 거를 샤샥 가져다가 하나의 자료형으로 가져다 쓰고 실제 학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 저 친구한테 값을 초기화 시켜주고 싶으면은 멤버 변수라고 하는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멤버 연산자를 통해서 멤버 변수에 접근을 했었죠. id의 값은 뭐 100일. 자, 그리고 S1의 name 지금 포인터 문법이 아니라 포인터 변수를 이용한 게 아니라 지금 배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는 다이렉트로 못 집어넣고 스트링 카피 이용해야겠네. 자, 근데 스트링 카피 이용하려면 뭐 필요해요? 샵 include string.h 요거 작성되어 있어야지 스트링 카피 함수 사용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거 작성해주고 요 아래에다가 string copy 하고 어디다가 뭘 넣겠다? S1에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통길동을 집어넣겠다. 그리고 S1에 age라고 하는 변수에다가는 20을 집어넣겠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력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사용했었어요? %d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S1에 age 출력해줘. 이런 식으로 했었죠. 기억나실까요? 우리 구조체 공부했는데 그래서 어디서 에러가 났을까요? 스트링 카피 S1의 name string.h 자, 보면은 20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 순서를 바꿔 써서 그렇죠. 요 샵 define을 제일 먼저 써줬어야 됐는데 그 뒤에다가 써가지고 에러가 났었던 거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져다 썼었는데 나는 학생 5명을 저장할 수 있는 구조체 배열을 갖고 싶다라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struct student 하고서는 S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는 5개를 만들겠어. 이러면은 학생 5명을 저장할 수 있는 구조체 배열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 내가 만약 그 5개의 배열 중에서 첫 번째 배열 있죠. 거기에 이제 값을 집어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S0에 id라고 하는 변수에 100일을 집어넣어줘라. 뭐 예를 들어서 스트링 카피를 이용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스트링 카피 s 인덱스 번호 0에 name이라고 하는 변수한테 집어넣을 거고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하겠다. 만약 두 번째 학생의 id를 집어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s1에 id라고 하는 멤버 변수한테 102를 집어넣겠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우리 배열 알고 구조체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그냥 구조체 배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구조체 배열 설명드렸고
방금 전에 푼 내용은 세로 고침하면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풀 문제는 뭐냐? 몇 명의 사람의 정보를 받을지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수만큼 이름하고 나이를 입력을 받은 후에 저장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름 따로 받고 그 전에는 나이만 따로 받고 이랬었잖아요. 이제는 뭘 하고 싶다? 사람의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이름과 나이를 둘 다 입력을 받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우선 구조체 배열을 배우긴 했으나 첫 번째는 구조체 사용하지 않고 말록이라고 하는 동적 할당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한번 풀어봐 주시겠어요? 자,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사람 수를 입력을 받아야 하고, 두 번째, 이름과 나이를 입력을 받고, 세 번째, 저장된 데이터를 출력하면 돼요. 자, 말만 들으면 굉장히 쉬워요. 자, 이때 사람의 수를 입력받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몇 명의 사람을 저장할지 입력을 받는 건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말록이 사용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한을 둬야겠죠, 여러분들은. 정적 배열로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최대 몇 명 이하로 입력 가능하게 할 것인지 제한을 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뭐 0부터 100명까지만 받겠다. 이러면은 100명 이하로만 입력이 되어야 하고 막 100일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 내가 10명까지만 입력을 받겠다라고 하면은 10명을 넘어가는 숫자가 생기면 안 되는 거고요. 이해되실까요? 어쨌든 동적 할당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메모리를 정해놔야 돼서 그 메모리를 정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몇 명 이상은 안 돼 라는 거를 한계를 둬야 합니다. 그 작업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한계만큼의 숫자가 입력이 됐다라고 하면은 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배열을 만들어서 나이와 이름을 각각 저장을 하면 되는 거죠. 나이로 따지면은 1차원 배열이면 될 거고 이름은 2차원 배열이 필요하겠죠. 왜?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이름 저장할 때 보면은 몇 번째 글자까지 받겠어라는 거. 그러니까 전체 공간에 대한 거 있더라도 그 이름 길이를 한정을 뒀었잖아요. 그처럼 이름은 2차원 배열이어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스캔앱을 이용을 할 때 정수로서 한번 받고 문자로서 한번 받고 그때 문자에는 주소를 넘겨줘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각각 배열에 저장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저장된 데이터 출력해주면 됩니다. 1번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 제가 뭐뭐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나이를 입력받을 수 있는 1차원 배열이 있어야 되고 이름을 입력받을 수 있는 2차원 배열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생성해주면 되죠. int age 여기에 이제 몇 명까지 받을 것인지 이거는 맥스 카운트로 할까요? 맥스 카운트해서 나는 100명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겠어.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여기다가 맥스 카운트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캐릭터형으로 네임을 저장을 받겠다. 자, 얘도 처음에는 몇 명까지 받을 것인지 있어야 하고 우리 이름에 대한 길이 몇 글자까지 가능할 것인지 자, 우리 몇 글자까지 가능하다라고 할까요? 10글자?
이렇게 해볼까요? 뭐 20글자여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거에 따라 달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나이에 따른 1차원 배열과 이름에 따른 2차원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몇 명을 입력받아서 넣을 것인지 그거를 해놓을게요. int count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다가 입력받아서 넣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몇 명의 숫자 입력한 건지. 자, while 반복문을 돌릴 건데 1 무한 루프를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왜? 만약에 사람의 숫자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거를? 내가 100명까지만 넣겠다라고 했는데 100명보다 더 많은 사람을 넣으려고 하면은 에러가 날 테니까. 자, 그래서 우리 printf 사람의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해놓고 입력을 했어. 그러면은 진짜 입력받는 함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친구는 뭐예요? scanf죠. scanf를 통해서 %d 나 정수 입력 받을 거야. 어떤 정수? 그거 입력 받아서 count한테 집어넣을 거거든. 자, 그러면은 count의 주소를 넘겨줘야겠죠. 우리 그냥 count라고 쓰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중국집 짜장면 들어오려면 우리 집 주소를 불러줘야 되고 우리 집 안에 있는 값을 불러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if 조건을 걸겠다라는 건 거죠. 어떤 조건이라고 하면은 그 count가 요 내가 max로 찍어놓은 요 이름 count보다 이거를 name count로 말고 max라고 해놓을까요? 이름 좀 더 보기 편하게. max count. 이렇게. 최대 그 인원수가 100이라는 건 거예요. 100보다 크면은 얘를 어떻게 하겠다? printf 이거 이하로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숫자는 뭐다? 우리 max count가 되겠죠. 100보다 작은 수 입력해. 나는 100명까지밖에 작성을 하지 못해. 저장을 하지 못해. 이렇게 알려주고 만약에 count가 max count보다 작아요. 작거나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else 해서 이 브레이크 해가지고 탈출해. 이 반복문 나가.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지금 어디까지 온 겁니까? 우리 지금 사람 수 입력을 받고 최대 몇 명 이하로 입력 가능하게 할 것인가 제한을 둬서 100명까지만 받고 100보다 크면은 그거보다 더 작게 입력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여기까지 지금 1번 작업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뭔 작업해줘야 돼요? 2번 작업해줘야겠죠. 2번 작업은 이름하고 나이를 입력을 받아줘야 합니다. 요거는 쉽죠?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거 2차원 배열의 메모리 구조에 대해 알면서 문자열의 입력과 출력 그리고 반복문을 통한 데이터 저장까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배열 만들었고 그리고 메모리 접근하는 방법도 우린 알고 문자열도 이제 입력을 받으려고 하는 건 거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우선 반복문이 있어야겠죠. 자, 반복문을 돌릴 예정인데 int i는 뭐부터? 인덱스 번호 0부터 어디까지? 최대 우리 몇 명 받기로 했어요? 100명 받기로 했었잖아요. 자, 맥스 카운트 해가지고 나열해놓고 하나씩 증가시켜 나가면서 받을 예정이다 라는 겁니다. 맥스 카운트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까지 받으면 되죠. 사람의 숫자 입력 받고 그 사람 수만큼만 받으면 되니까 그냥 카운트만큼 반복문을 돌리면 되겠네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printf 출력을 합니다. 어떻게 출력하나요? %D번째 사람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고
얘한테 그 정수에 들어갈 숫자는 i 플러스 1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 입력을 받는 건 누가 한다? 스캔F가 한다. 자, 근데 우리 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스캔F 언더바 S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게 되고, 자, 내가 문자 열을 입력을 받으려고 하니까 서식 지정자 뭐 사용해줘야 돼요? 퍼센트 S 사용해줘야 되죠. 문자 열이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공간을 알려줘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지. 우리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네임에 여기가 들어가지면 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것만 0에 0, 1에 0, 2에 0, 3에 0, 4에 0 이런 식으로 되면 되죠. 아, 그럼 앞에만 바뀌면 되네. 뒤에는 고정이네. 그래서 자, 주소를 넘겨야 될 거고, 왜? 스캔F는 값이 아니라 주소를 넘겨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기 name이라고 하는 배열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앞에가 0에 0, 1에 0, 2에 0 이러니까 여기가 바뀔 거고 뒤에는 0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써줘도 되고 우리 요 주소 기호하고 요 0이 붙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상쇄된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렇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printf 또 뭘 출력을 하겠대요? 아, 퍼센트 D번째 사람의 나이를 입력해주세요 라는 건 거죠. i 플러스 1. 자, 그러고 scanf 언더바 s 한 다음에 자, 이제 나이 입력이니까 뭘로 받으면 됩니까? 정수로서 입력을 받으면 되겠죠? 퍼센트 %D 하고 이 뒤에 age라고 하는 배열에 주소를 넘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랑 같은 거는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age 플러스 i 이렇게 써주셔도 상관없죠. 다 같은 방법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입력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입력이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 그 마지막 작업 뭐 해야 돼요? 저장된 데이터들을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 출력하는 것도 역시 반복문을 이용해주면 될 겁니다. 어떻게 해주면 돼요? to int i는 0부터 어디까지? 그쵸, count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켜 나가면서 printf 출력하려고 한대요. 어떤 거를? 퍼센트 D번째 사람의 이름, 나이를 출력을 해달라고 합니다. 자, 퍼센트 D번째 사람의 이름이니까 S, 그리고 나이니까 퍼센트 D. 이렇게 해놓고, 자, 첫 번째, 몇 번째 사람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i 플러스 1 해놓고, 두 번째, name이라고 했잖아요. name에 i, 그리고, 그쵸, age에 i.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 되긴 할 텐데, 요 scanf 언더바 s 같은 경우에 세 번째 인자를 필요로 한다 라고 했었죠. 자, 우리 최대 길이 이름 뭐예요? 10이죠. 자, 그래서 names size 해가지고 요 뒤에 나열해 주시면은 오류 없이 실행될 겁니다. 자, 사람의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3. 자, 이름은 AA, 나이는 11, 이름은 BB, 나이는 22, 이름은 CC, 나이는 33. 이렇게 하고 이름, 나이가 잘 출력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 문제 정답 어디가 좀 올려드렸고 수업 페이지 가서 새로 고침하시면은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 구조체 사용 X.
우리 다시 F5 누르면은 여기 동적 할당 구조체 부분에 문제, 사람의 숫자만큼 나와야, 숫자만큼 나이와 이름을 저장해주세요 라는 문제를 보고, 자, 여기서 이제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구조체로 저장을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와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구조체를 사용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전에는 뭐만 사용을 했었어요? 배열만 써가지고 데이터를 저장을 했었죠. 근데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름과 나이 같이 두 개가 같이 있는 복잡한 데이터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구조체는 어떤 친구예요? 서로 다른 타입의 데이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죠. 그래서 이름과 나이를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위로 묶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었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구조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은 이름과 나이를 갖고 있으며, 우리 그 구조체를 정의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실제 사람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쵸? 사람의 그 구조체를 가지고 실제 사람을 만들면은 그 사람은 이름과 나이를 저장할 수 있게 될 텐데, 우리 여러 사람을 저장하려고 하면 뭘 쓰면 된다라고 했어요? 구조체 배열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학생 5명 저장할 수 있는 구조체 배열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만약 내가 100명의 사람을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구조체를 통해서 100명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숫자와 나이와 이름을 이제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입력받은 데이터들을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하는 일, 자, 사람 수를 입력을 받고, 자, 최대 몇 명 이하로 입력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 작성해 놓고, 그리고 이제 몇 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몇 명? 1보다는 큰 수가 입력이 돼서 그 사람만큼은 이제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내가 몇 명을 입력받을지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구조체 배열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름과 나이를 입력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들을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 구조체에서 그 구조체 안에 있는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요 연산자 이용했었던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내가 지금 구조체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지우고, 자, 구조체 어디서 만든다고요? 메인 함수 밖에서 만든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 struct 이용을 해서 구조체 만들 건데 그 이름 뭐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person이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친구는 뭐뭐 갖고 있다라는 겁니까? 이름하고 나이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보를. 자, 그래서 캐릭터 name. 자, 우리 몇 글자까지 받을 건지. 우리 요 그냥 name 사이즈만큼 할게요. 최대 10글자까지 받을 수 있어. 한 명의 이름의 최대 글자 수는 10글자야. 이러고 int age 해서 나이도 하나 입력 받을게. 그래서 한 사람은 최대 10글자짜리의 이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하나, 이름 말고 나이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 거고. 자, 근데 이거 앞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struct person에서 p1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되죠. 아, 너무 긴데 이러고서는 우리 타입을 재지정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 struct 앞에다가 type define 해가지고 이 뒤에 나는 앞으로 struct person을 그냥 person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자, 여기까지 오면은 지금 사람에 대한 구성 정보들이 정의가 된 건 거죠. 구조체 정의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나는 뭐 하고 싶대요? 몇 명의 사람을 이제 받을 건지에 따라서 구조체 배열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우리 배열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최대 수는 지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입력받은 숫자만큼 그 사람들의 이름과 나이를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최대 우리 몇 명 받는다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맥스 카운터 100으로 했으니까 100으로 해볼까요? 자, person.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변수명이 있어야겠죠? people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몇 개를 만들 거냐면은 최대 100명까지 만들겠다. 100명까지 받을 수 있게 내가 공간을 만들겠어. 구조체 배열을 만들겠어. 라고 한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작업이 있어야 돼요? 진짜 몇 명의 사람의 정보를 입력받을 건지 이 아래서 이제 구현이 되면 되겠죠? int count 이렇게 해서 반복문 계속 돌리고 사람의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그 숫자가 1보다는 커야 하고 우리 요 맥스 카운트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자, 그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구현해주세요. 자, 이제 사람 수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넣어줘야겠죠. 자, while 반복문을 돌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사람의 숫자를 입력을 받을 거예요. printf 사람의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 입력 받는 건 누가 합니까? scanf가 합니다. 자, 그래서 %d 하고 그 입력 받은 숫자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 count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if 조건을 걸어 둘 텐데 자, 저 count가 뭐보다 크면 요 맥스 카운트보다 크면 즉 100보다 넘는 사람의 숫자를 입력을 하면은 아, 나 못 받는다 라는 의미로 printf %d 이하로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할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외 else if 이 이 count라고 하는 친구가 뭐보다 작으면 1보다 작으면은 printf 1보다 큰 수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else break입니다. 왜냐면은 얘보다 숫자가 작고 1보다 크고 이제 요거보다 작으면은 그냥 탈출하면 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숫자가 입력이 된 상태에서 자,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입력을 받으면 되겠죠. 자, 포 입력 받습니다. int i는 0부터 어디까지? count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켜 나갈 예정이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printf %d번째 사람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자, 이러고 %d에는 i 플러스 1이 와야겠죠. 자, 그러고 scanf 언더바 s 하고서 %s 나 사람 입력 받을 거다, 문자 입력 받을 거다 이러고서는 people 이라고 하는 우리 여기서 만들어 놓은 배열 있죠. 구조체 배열. 이 구조체 배열을 통해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i번째에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people의 0번째 name에 이제 입력을 받을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몇 번째 사람의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i 플러스 1 그 다음 scanf 언더바 s를 이용해 %d 하고 people의 i번째의 age 그거에 대한 주소를 넘겨서 나이를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출력하나요? for int i는 0부터 어디까지 출력하죠? 최대 count인 요 내가 입력받은 숫자까지 받을 거고요. i를 하나씩 증가시켜 나갈 텐데 자, 이제 뭘 해주면 돼요? 자, 우리 캐릭터에 이제 저장된 데이터를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러려면은 가지고 오면 되겠죠? 캐릭터가 아니라 프린트죠, 프린트. 프린트 F 해가지고 %D번째 사람의 이름, 나이, %S, %D 요렇게 해서 자, 첫 번째 i 플러스 1 해주고 두 번째 뭐 해주면 돼요? people의 i번째 이름 가지고 오고 people의 i번째 age 나이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자, 이해되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자, 사람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3명 입력했으니까 자, 3 입력하고 첫 번째 사람의 이름 AA 이거 자, 우리 여기에다가 이름에 대한 최대 글자 수 나열해 줘야 되죠. 자, 우리 이름 사이즈 10이라고 지정해 주겠습니다. 자, 사람의 숫자 입력해 주세요. 3 이름 입력해 주세요. AA 나이 11 이름 BB 나이 22 이름 CC 나이 33 자, 이렇게 해서 이름과 나이 잘 출력되는 거 확인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어야 되는 거는 구조체를 사용을 해서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저장하는 문제였었고 구조체는 어떨 때 사용이 된다? 구조체는 복잡한 데이터들을 깔끔하게 묶는다. 그래서 배열과의 차이는 배열은 같은 자료형에 있는 친구들만 묶을 수 있지만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친구를 가져다가 묶을 수 있죠. 그래서 자료형이 캐릭터형과 인트형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이 묶을 수 있었고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요 구조체의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학생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100명의 사람들을 만든 건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조체 배열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P1, P2, P3, P4 막 이런 식으로 해서 P의 100까지 100개의 변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구조체 배열을 사용을 하면은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체와 배열을 같이 혼용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디까지 배웠냐라고 하면은 구조체 배열 공부했고 2차원 배열 공부했고 동적 할당에 대해서도 나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뭘 나갈 예정이냐? 우리 이 구조체 배열을 통해 가지고 동적 할당을 이용을 해볼 겁니다. 우리 아까 전에 보면 계속 정적 할당으로 해서 최대 100명까지만 한정을 뒀었고 그리고 근데 이제 100명 중에서 내가 3명만 저장을 해요. 그러면은 97개의 공간이 낭비되는 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배운 구조체의 내용에다가 동적 할당 내용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사람의 숫자와 나이 입력을 이제 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공간으로 이제 할당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까지 나갈 겁니다. 그러고 우리 링크드 리스트 좀 더 딥하게 나가고 시간이 남는다면은 우리 정렬 방식에 대해서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